세상이 하도 해괴망측하게 돌아가다 보니 그놈의 학연, 지연, 누구누구 라인, 그 사적인 인연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방송에서 김구라 씨가 인천 타령하는 거, 서장훈 씨가 연세대 타령하는 거 아무리 재미를 위한 설정이라 해도 이젠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김구라 씨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지난주 MBC 라디오스타에서 아주 기막힌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달라진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직장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라떼 쪽 얘기입니다. 한번 입사를 하면 뼈를 묻을 각오로 정년 퇴직 때까지 진득하니 다니는 것이 정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층들은 이직을 쉽게 하더라고요. 근무 조건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따져보고 저울질을 해보고 더 나은 쪽으로 가차없이 옮깁니다. 하지만 사측이 정작 나갔으면 좋겠다 바라는 사람은 절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렇겠죠. 변화 없이 노력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정년까지 버티는 사람 어디든지 있겠죠. 요즘 MBC 놀면 뭐하니를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사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입에 달고 살고요. 다 입에 발린 소리들이죠. 속으로는 니들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찮이 여기면서 어쨌든 주인인 시청자는 아는데 방송사 사람들은 왜 모르죠?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놀면 뭐하니 멤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2023년 6월 10일 방영분을 끝으로 정준하, 신봉선 씨가 하차하고 7월 1일 주우재 씨가 합류하면서 6인 체제가 되었어요. 이제 곧 6인 체제가 된 지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6멤버 풀 가동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어요. 김석훈 씨 같은 게스트가 나오거나 두 그룹으로 나뉘었을 적에는 유재석 씨가 있는 그룹의 에피소드만 반응이 있었죠. 이제는 슬슬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시청자도 지칩니다. 2월 13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TVN 식스센스 스피노프 프로그램이죠. 시티 투어를 보면서 아니 어쩐 일이래 했어요. 멤버 구성이 유재석, 송은이, 고경표, 미미 씨예요. 식스센스가 유재석, 오나라, 전소민, 제시, 이미주 5명이었죠. 식스센스는 독한 구석이 다소 있어서 반감이 들기도 했는데 식스센스 시티 투어는 대체로 무해예요. 미미 씨와 고경표 씨가 솔직하면서도 천성이 순둥순둥합니다. 일단 튀려고 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아니 이 프로그램 어쩐 일이래 했던 게 뭐냐 하면 일명 그 유재석 라인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물론 송은이 씨와는 오랜 인연이기는 하나 고정 멤버로 만난 것은 SBS 진실게임 이후 그러니까 20년 만에 처음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KBS 해피투게더를 비롯해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이 좋은 합을 보여줘서 기회가 되면 같이 프로그램 하나 했으면 좋겠다 내심 바랬습니다. 솔직히 뭐 지석진, 하하, 뭐 양세찬, 양세형, 조세호 그나물에 그 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2회 초대 손님이 조혜련, 허경환 씨예요. 조혜련 씨가 송은이 씨 회사 소속이죠. 유재석 씨와도 친분이 있기는 하나 송은이 씨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으리란 생각이 들어요.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건지 당장은 회사에 득이 되긴 하겠으나 그게 결국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모르시나요? 세상이 하도 해괴망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놈의 학연, 지연, 뭐 누구누구 라인, 뭐 사적인 인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김구라 씨가 방송에서 그 인천 타령하는 거, 서장훈 씨가 연세대 타령하는 거 아무리 재미를 위한 설정이라 할지라도 이젠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김구라 씨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지난주 MBC 라디오스타에서 아주 기막힌 장면이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 허성범 씨의 자기소개 후에 김구라 씨가 우리 카이스트 출신들은 항상 학교 얘기를 하던데 진호 어디 나왔어 학교? 느닷없이 홍진호 씨에게 물어요. 홍진호 씨가 난감해하며 저요 공고 나왔는데요 라고 합니다. 방송을 보다가 미친 거 아니야 했어요. 반말도 그렇고 맥락 없이 출신 학교 묻는 것도 그렇고 너무 무례하죠.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물은 걸까요? 그 장면을 보다가 예전 생각이 났어요. TVN 현장 토크쇼 택시 때 김구라 씨, 전현무 씨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구라 씨가 뜬금없이 저에게 학교는 어디 나오셨나? 숙대 나오셨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한 일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물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보통은 연배가 위인 사람에게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채널A 아빠 본색이었을 거예요. 김구라 씨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광기 씨에게 너 공고 나왔잖아, 그것도 야간, 이러더라고요. 아들을 앞에 두고 친구라는 사람이 그게 할 말이에요. 그게 2016년 즈음일 텐데요. 세월이 흘러도 나이를 먹어도 어쩜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지. 얘기가 너무 옆으로 샜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김태호 PD의 야심작 MBC 굿데이, 이 프로그램이 참신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건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중심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무한도전 때의 인연에서 출발했지만 GD를 중심으로 배우 김수현, 이수혁, 임시완, 정혜인 씨, 그리고 이제는 예능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황광희 씨, 나는 솔로 컨셉으로 88년생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권지용 씨가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까칠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람이 모난 구석이 없더라고요. 배려할 줄 알고 속이 깊고요. 김수현 씨도 본인 말 맞다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풀어진 느낌 달리 보였어요. 이수혁 씨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예능에서 과묵한 캐릭터 하나쯤 괜찮더라고요. 벚꽃 기사님 자막 센스 적절했죠. 정혜인 씨는 엉덩이가 가벼워서 좋아요. 누가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아주 눈치가 빠르고요. 임시완 씨와 황광희 씨의 오래 묵은 끈끈한 정도 돋보였고요. 그런데 여기에 조세호 씨, 기안84 씨가 더해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선가 본 그림이 되는 거죠. 코드쿤스트와 GD가 기안84의 스튜디오에 찾아갔는데요. 이건 뭐 나 혼자 산다라고 해도 믿겠어요. 앨범 커버 제작에 도움이 될까 해서 결국에는 GD의 아이디어로 제작을 했지 싶은데요. 변화 없이, 별 노력 없이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고인물들은 배제를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 점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나올 음악에 대한 기대가 커요. GD와 MBC의 그 음악적, 그 기술적 역량이 합해진다면 무한도전을 뛰어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인연을 미련 없이 떨쳐내고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는 노력, 그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이번 주 식스센스 시티 투어 초대 손님이 배우 장동윤 씨예요. 방송을 본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싶었는데 그럼 이제 너무 늦어지게 되니까 그냥 올리게 됐어요. 장동윤 씨가 2019년 MBC 가시나들이라고 그 시골 어르신들께서 한글을 배우는 문해학교가 배경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인위적인 리액션이 없는 진정성이 충만한 예능이었는데 아쉽게도 정규 편성이 불발됐습니다. 여기서 장동윤 씨가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장동윤 씨가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함양의 어르신들을 찾아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런 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티 투어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꼭 챙겨봐 주세요. 드라마도 예능도 결국에는 캐릭터가 관건이에요. 새롭고 참신한 인물, 최근에 돋보였던 인물은 유튜브 살롱 드립에 출연한 제로베이스원 멤버죠. 성한빈 씨와 장하오 씨. 둘의 티키타카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장하오 씨가 지난 여름 톡파운 25시에 출연했었고 얼마 전부터 JTBC 아는 외고에 나오고 있어요. 센스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긴 했으나 제대로 잘 살려낸 건 역시 살롱 드립입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김소희 셰프가 등장하는 순간에 기류가 확 달라지는 걸 보면 역시 캐릭터가 중요합니다. 제발 과거의 인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사적인 인연 좀 떨쳐내고 새로운 얼굴을 찾아오세요. 시청자는 날마다 똑같은 밥상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차려내는 사람도 지겹지 싶은데요. 어제 그제 먹은 반찬 또 내놓는 거 괜찮으세요?